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반복문을 작성할 때 우리가 이제 break continue 문을 쓸 수 있는데 이 break 문은 현재 문을 종료시킬 때 사용하는 거고요. 반복문에서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스위치 문에서도 사용이 됩니다. 둘 다 용도는 똑같이 스위치 문을 종료하거나 반복문을 종료시킬 때 break를 사용해요. continue 문은 반복문에서만 사용이 되는데 루프 중간에서 루프 끝으로 이동할 때 사용하는 문입니다. 보통 continue 문을 잘못 이해하면은 루프 시작으로 보내는 문으로 생각하는데 루프의 시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루프의 끝입니다. 되돌아가서 잠깐 보면 자 여기서 컨티뉴를 만났어요. 그럼 나머지 부분을 스킵하고 끝으로 와요. 끝으로 오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건문으로 오는 거죠. 그래서 이 while문의 경우에는 컨티뉴를 만나면 루프의 시작으로 간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다른 문들을 보면은 그렇게 이해하는 것보다는 루프의 끝으로 이동하는 게 다 똑같이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while문의 경우에는 여기서 continue를 만나면은 끝으로 가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조건을 따지러 가는 거죠. 그래서 끝으로 가야 된다고 보셔야 되겠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는 continue를 만나면 스텝 부분으로 가는 거예요. 여기로 가는 게 아니라. 그래서 똑같이 이해하려면 continue는 루프의 시작으로 가는 게 아니라 루프의 끝으로 가는 거고, while문에서 루프의 끝에는 아무것도 없고요. 두 while의 끝에 뭐가 있어요? 종료 조건이 있습니다. 그리고 for문에서는 루프의 끝에 스텝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continue는 루프의 끝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중첩된 루프문의 경우에는 break와 continue는 해당 문이 포함된 안쪽 루프만 종료시켜요. 그런데 프로그램 하다 보면은 걔만 종료시킨 게 아니라 전체 반복문을 종료시켜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유일하게 goto 문을 사용하시면 돼요. goto 문은 쓰지 말라고 했는데 유일하게 goto 문을 써도 괜찮은 데가 바로 이 중첩된 반복문에서 전체 반복문을 종료할 때 쓰시면 좋아요. 왜냐하면 만약 이 goto 문이 없으면 여기서 브레이크하고 여기서 또 검사를 해서 또 브레이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얘가 중첩이 돼 있으면은 더 복잡해져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는 이 for문이 반복하고 있는데 어떤 조건이 만족하면은 얘만 종료시키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종료시켜야 되면은 여기에 레이블을 끝에다가 붙여놓고 go to end loop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레이블 이름은 여러분들이 적절히 쓰시면 되는데 go to 문을 유일하게 쓸 수 있는 좋은 곳이 바로 중첩된 루프에서 안쪽 루프에서 전체를 종료할 때 go to 문을 쓰시면 효과적입니다. 물론 go to를 쓰기 싫으면 이렇게 안 하고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가 그 과제 피드백 할 때도 모듈화를 잘 해주라 그랬죠. 그래서 요 부분을 요 반복하는 부분을 별도 함수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별도 함수로 만들면 함수는 뭘로 종료할 수 있어요? return문을 종료할 수 있죠. 그러면 goto를 쓰지 않고 여기에서 return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체가 종료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얘를 이렇게 goto 쓰는 게 별로 싫으면 요 자체를 모듈화해서 함수로 만들고 여기서는 그 함수를 부르고 그 함수에서는 여기서 return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제 goto 없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생각해 주시고 프로그램 만드시면 되겠고
예전에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프로그래밍 공부를 할 때는 우리 그 교수님께서 뭘 시켰냐면은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쓰는 건 나쁜 거다. 그래서 브레이크와 컨티뉴 쓰지 말고 프로그램 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필요하면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잘 쓰시면 돼요. 남용하는 건 안 좋지만 필요할 때 브레이크와 컨티뉴를 적절히 쓰는 게 절대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뒤에 가서 또 설명을 하는데 요거 스킵하고 요거 먼저 설명드리고 나면 루프 앤 합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면은 직관적으로 내가 루프를 작성하게 되면은 그 종료 조건이 루프 시작 부분에서 검사하는 게 아니라 종료 조건을 루프 중간에 검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이 들어올 때까지 정수를 입력받아서 그것에 뭐 평균을 내라, 합계를 계산해라 라고 하면은 원래 흐름은 원래 우리가 생각하는 그거의 흐름은 반복을 하는데 뭘 반복하냐면은 입력을 받고 이 입력이 -1인지 비교를 하고 아니면은 합계 계산을 이어가는 거죠. 이게 직관적으로 내 머릿속으로 그리는 그 순서예요. 그러면 이 순서대로 그대로 프로그램 작성하시면 돼요. 그럼 이렇게 프로그램 순서대로 작성하려면 어떻게 작성해야 되냐면 이런 식으로 무한 루프로 만들어 버리고, 왜냐하면 종료 조건이 처음부터 나오지 않죠. 나오고 입력받고 n이 -1이면 브레이크하고 아니면은 sum 플러스 이퀄로 n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작성하는 게 아무런 문제가 없고 오히려 가독성에도 저게 깔끔해요. 읽어보면 -1이 반복될 때까지 입력 받는 거구나 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예전에 제가 학습할 때는 이렇게 쓰면은 혼났어요. 그래서 이렇게 쓰지 말고 브레이크 없이 작성을 해라 했을 때 얘를 브레이크 없이 만드는 방법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얘는 뭐가 되냐면은 여기서 종료 조건이 있어야 되니까 이 부분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거예요. 밖으로 빠져나가고 여기에 입력이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입력과 입력이 입력받는 부분이 코드가 중복이 되죠. 그래서 별로 이거는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코드가 중복이 되니까. 얘는 이제 이거를 바꾸려니까 바꾸기가 귀찮으니까 그냥 변수를 하나 도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숙제 저렇게 많이 했어요. 저는 브레이크 없이 하라 그러면 그냥 이렇게 만든 다음에 저 true를 대신할 변수를 하나 둔 거예요. 그러면 저 변수를 여기서 브레이크로 바꿔주는 게 아니라 던을 바꿔주고 else로 붙여버리면은 얘와 얘는 같은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할 바에야는 불필요한 변수가 들어온 거예요. 변수들도 불필요한 변수를 많이 만드는 것도 성능에도 안 좋고 안 좋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변수는 제거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작성하는 게 가장 깔끔하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반복문을 작성할 때 하는 많은 실수 중에 하나가 off by one error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반복을 10번 해야 되는데 100번 하도록 짠다든가 그렇게는 안 나눈다는 거예요. 대부분 작성했는데 10번 반복을 해야 되는데 11번 반복하거나 9번 반복하는 거예요. 한 번을 많게 하거나 한 번을 적게 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실수를 안 하기 위해서는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테스트할 때도 어떤 데이터를 갖고 테스트해 볼지가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우선은 첫 번째로는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걸로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문제는 투자가 2배가 되기 위한 연수를 계산하는데 뭐 말이 안 되는 문제죠. 우리가 은행에 돈을 넣어놓고 그 돈이 2배로 불릴 때까지 기다려도, 죽을 때까지 기다려도 안 될 거예요. 근데 실제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를 풀어보면은 두 가지 점에서 우리가 이 of_y_1 에러를 범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초기 값을 잘못 설정해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 다음에는 초기 값을 잘못 설정한 게 아니라 요 조건식을 잘못 설정해서 of_y_1 에러 한번 많게 한번 적게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투자가 2배가 되기 위한 조건이니까 투자가 2배가 되는 그 이자율을 계산해서 증가되는 거를 쉽게 계산하려고 그러면은 이자가 50%다라고 가정해 놓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초기 밸런스 값이 100이면 200이 되면 만족이 된 거죠. 2배가 된 거니까. 초기에 100이고 내가 이렇게 짰어요. 이렇게 짠 게 맞게 짰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루프에 돌면은 타겟 밸런스는 200이 될 거고 밸런스는 현재 100이니까 만족이 돼서 들어오겠죠. 그러면 이익 값은 1이 되겠고 지나가면 150이 될 거예요. 그럼 150은 여전히 200보다 작으니까 한 번 더 돌 거예요. 그러면 이익은 모아둔 값은 225가 됩니다. 50% 늘려서. 그러면 225가 200보다 크니까 false가 돼서 끝나게 되겠고 이제 그 투자 연수는 2가 되는 거죠. 2년 걸리는 거예요. 맞는 거죠. 내 문제가 이제 그 초기 값은 맞았다는 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if문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조건식을 작성할 때 예를 써야 되는데 거꾸로를 쓰거나 그런 경우는 많지 않고 두 가지 경우에 예인지 이제 헷갈리는 경우예요. 그러면 예인 경우에는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보려고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예와 예가 일치되는 그런 예를 갖고 한번 테스트 해봐야 돼요. 일치되는. 왜냐하면은 예를 갖고는 일치되는 경우에 테스트하기가 어려워서 얘가 맞는지 보려면 일치되는 테스트, 이 밸런스와 타겟 밸런스가 혹시 같아지는 경우에는 올바르게 동작하는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율을 100%로 우리가 또 상상을 해보면 똑같아지겠죠. 100일 때 목표값이 200이 되는데 1년 지나면 200이 될 테니까 한번 해보면은 이어가 1이고 밸런스는 한 번 돌아갈 때 200이 됩니다. 200은 200보다 작지 않으니까 끝나겠죠. 근데 얘를 쓰면은 어떻게 돼요? 같거나 작으니까 한 번 더 돌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맞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만들었던 얘가 맞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우리가 반복문을 작성해 놓고 간단한 예제 갖고 테스트해 보는, 그래서 우선 내 식들이 그 간단한 예제에서도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of_y_1 에러를 다른 말로는 fence post 에러라고 그래요. 똑같은 말이에요. of_y_1 에러, fence post 에러 똑같은 말이에요. fence post는 우리가 이 펜스를 칠 때 두 개의 펜스를 치면은 기둥은 몇 개예요? 3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거를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차이 난다는 그 문제를 우리가 언급할 때 또 펜스 포스트 에러라고도 합니다.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시면 될 거고, 반복문 작성 팁을 설명드려서 마무리를 하면은 화일문, 두화일문, 포문이 있는데 어떤 걸 사용해서 반복문을 작성할까 먼저 고민이 될 텐데, 제가 사용하는 기준은 반복하는 횟수가 알고 있어요. 정확하게 몇 번 반복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포문을 써요. 포문. 반복하는 횟수가 가변적이지 않고 정해져 있다. 그러면 포문을 씁니다. 그런데 반복하는 횟수가 가변적이면 아까 같이 마이너스 1이 들어올 때까지 입력을 받아야 돼요. 그럼 마이너스 1이 언제 들어올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포문으로 작성하기에 좋은 예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예는 화일문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두 화일은 언제 쓰냐? 두 화일은 화일문으로 작성하는 예인데, 화일문으로 작성해야 되는 예인데 한 번 반복한다는 것을
최소 한 번은 반복한다는 거를 강조하고 싶은 경우. 이 예제는 빵번 반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 무조건 최소 한 번은 반복하는 그런 예제인 경우에는 while문 대신에 do while 써서 그 점을 코드를 통해서 강조적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do while은 최소 한 번은 반복이 돼야 되는 반복문, 가변적인 반복문을 작성할 때 쓰는 게 가장 관례적입니다. 그리고 반복문 내에 평가값이 변하지 않는 표현식은 반복문 밖으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반복문 밖으로 빼낼 필요가 있습니다. 저거는 중복된 계산을 계속 하게 되는 거죠. 안에서 항상 변하지 않는 계산을 계속 하고 있는데 이 루프가 1000번 반복한다. 그럼 똑같은 계산을 1000번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반복된 계산을 안 하려면 그 계산을 미리 해야 돼요. 미리 하면은 그 미리 계산된 값을 저장해 놔야 되겠죠. 그 얘기는 변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그래도 반복문 내에서 똑같은 연산을 반복적으로 하는 건 성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반복문 밖으로 빼내는 게 맞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브레이크와 컨티뉴문을 사용하지 않고도 작성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안 쓰는 건 안 좋고 필요하면 쓰시면 돼요. 너무 남용해서만 안 쓰면 되겠고 써도 충분히 가독성이 있으면 쓰시는 게 더 좋은 방법입니다. 억지로 안 쓰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고요. 또 하나 팁을 또 요즘 이제 여기에 좀 추가하고 싶은 팁들이 하나 있는데 반복문을 작성하는데 이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조건문이 들어가요. 그러면 이 조건문은 반복할 때마다 하죠. 근데 이 조건문은 예를 들면은 i는 0부터 n-까지 반복을 하는데 뭘 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할 때는 좀 다르게 해야 돼. 그러면 이 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if문은 언제만 필요한 if문이에요? 처음에만 필요하고 나머지는 필요 없죠. 그러면 이렇게 작업하는 건 효율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얘는 어떻게 하면 될까? 얘는 밖으로 빼. 그리고 여기서는 어디서부터 반복을 하면 돼요? i는 1부터 반복하면 돼요. 만약에 n부터 반복한다고 해놓고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얘는 나머지 1부터 9까지는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조건문을 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간을 나누는 거예요. 아니면 어떤 순간이 되면 다르게 해야 돼. 여러분 숙제는 아닌데 지금 3학년 숙제인데 배열을 뭔가 만드는데 짝수할 때와 홀수할 때를 그러니까 짝수 번째에 있는 색인과 홀수 번째에 있는 색인의 값을 넣는데 다르게 처리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고 있냐면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else 이렇게 되면은 요 부분은 짝수일 때 하는 거고 색인이 요 부분은 홀수일 때 하는 거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바꾸면은 이 if문 없이 할 수 있어요. 포문을 2개 만드시면 되죠. 하나는 i는 0부터 2하고 얘는 이렇게 해서 만들면 이 포문은 짝수일 때만 돌아갈 거고 얘는 홀수일 때만 돌아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조건문 없이 하는 거니까 훨씬 더 성능에는 좋겠죠. 그래서 반복문 내에 조건문이 들어갈 때 이 조건문을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안 쓰고 할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건문이 특정한 순간에만 필요한 건지, 특정한 순간에 필요하면은 진짜 나쁜 if문이에요. 그러니까 1000번 돌아가는데 0일 때만 한 번 필요해. 근데 1000번 돌 때 매번 그 검사를 한다? 그거는 진짜 낭비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별도 처리해 주는 게 맞고요. 반복 내에 처리하는 게 아니라. 이것처럼 뭐 100보다 큰 경우에 뭐 한다 그러면 나눠줘야 돼, 구간을. 구간을 나눠서 프로그램 하는 거예요. 얘처럼 짝수 번째는 뭘 하고 홀수 번째 3개 뭘 해야 되면은 2개의 반복문으로 나눠주면은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처리하는 것과 그거를 좀 구분해서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고요. 뭐랄까. 요거 한번 제가 해볼게요. 카운팅 매칭 디지트. 아까 요거 갖고 해볼까? 함수를 만들어야 되는 건데 어떤 수가 주어지고 어떤 디지트 주어져, 한 자릿수 수가 주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한 자릿수가 이 수에 얼마만큼 나타났는지를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어떤 숫자가 있을 때 그 숫자에 있는 개별적인 수들, 그 디짓 수들, 개별 수들을 어떻게 접근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1, 2, 3, 4, 5라는 큰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해야 될 건 요 개별적인 수들을 접근하는 거죠. 그럼 이 개별적인 수를 접근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은 이 뒤쪽부터 접근하는 거죠. 이 뒤쪽은 뭘 하면 얻을 수 있어요? 모두 10하면 얻을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현재 수를 10으로 나머지를 계산해 주면은 마지막 자릿수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 수와 디지트를 비교해서 일치하면은 하나 찾은 거죠. 그래서 카운트를 증가시키고 최종적으로는 카운트를 반환하게 됩니다. 그러면 5를 얻었어. 그 다음에 이제 4를 얻어야 되죠. 그러면 맨 마지막 게 4가 되게끔 이 수를 바꿔줘야 되겠죠. 그러면 이 마지막 걸 없애려면은 뭐 어떻게 하면 돼요? 10으로 나누어주면 되죠. 그래서 num 10.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많아요. 그 어떤 정수가 주어졌는데 정수에 있는 개별적인 디지트를 갖고 뭔가 프로그래밍 해야 될 수 있어요. 그러면 가장 기본적인 방법이 모듈러 10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수를 얻기 위해서 원래 수를 10으로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저런 식으로 프로그램 하는데 뭐 잘 짰죠. 근데 우리가 함수를 구현할 때 다음 시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제 이 함수는 인자를 몇 개 받아요? 2개 받고 있죠. int num, int digit. 그러면 이 인자들의 특성을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어떤 조건을 만족해야지 정상인지,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잘못 들어온 건지 그거를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먼저 디지트부터 봅시다. 이 디지트의 유효한 범위는 어디예요?
0부터 9까지만 유효하죠. 나머지는 사용할 수 있는 값들이 아니에요. 이거를 우리가 나중에 설명드리는 예외 처리라는 거예요. 어떤 인자들이 내가 원하는 범위가 아니라 잘못된 범위로 들어올 수 있고, 잘못된 범위가 들어왔을 때 뭔가 해줘야 돼요. 오류가 있다는 걸 알려주거나 아니면 뭐 해줘야 돼요. 근데 이 경우에는 0부터 9 사이의 수가 아니라 다른 수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주면 될까? 이 함수는 디지트가 주어졌을 때 이 디지트가 수에 몇 번 나타나냐 보는 거죠. 그러면 55라는 값을 디지트로 줬어. 그럼 말도 안 되는 값이죠. 그러면 그 말도 안 되는 값이 들어왔을 때 뭘 주면 되냐면은 뭘 주면 될까? 우리가 줘야 되는 값 중을 0을 줘도 되겠죠. 왜? 55라는 건 없잖아. 0을 줘도 논리적으로 문제가 안 되죠. 그래서 이 경우에는 함수의 앞부분에 항상 이렇게 0에서 9 사이가 들어와야 되는데 0보다 작거나 9보다 크면은 리턴 0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디지트 인자에 대한 처리는 끝났죠. 그렇죠? 그럼 넘으로 넘어가 봅시다. 넘은 int예요. 그러니까 int 범위 내에 있는 모든 수는 다 처리해야 되는 거일 수 있어요. 그럼 문제에 주어질 수 있는데, 그러면 내가 만든 이 프로그램이 어떤 종류의 정수가 들어와도 지금 잘 동작하나요? 안 하죠. 어떨 때 문제가 되냐면은 n이 음수일 때 문제가 됩니다. n이 음수이면은 n 모두 10 하면은 얘가 12,345가 아니라 마이너스 12,345예요. 그러면 모두 10 하면은 얻어지는 값이 얼마예요? 얘를 10, 모두 10 했어요. 10으로 나머지 취했어요. 그럼 뭐예요? 5가 아니라 마이너스 5를 줍니다. 그러니까 내 프로그램은 지금 현재 음수에 대해서 동작을 안 해요. 음수에 대해서는. 그럼 음수에 대해서 동작하게끔 만들어야 되겠죠. 자, 음수에 대해서 양수일 때 잘 돌아가니까 첫 번째 생각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넘을 음수에서 양수로 바꾸는 거예요. 넘을 음수에서 양수로 바꿔도 이 개별 숫자들이 몇 번 등장하는지 분석하는 데는 문제가 없죠. 그리고 아래 원래 작성된 거는 양수에 대해서는 잘 동작한다고 지금 생각한 거였어요. 그럼 저렇게 되면 다 해결이 되나요? 그쵸. 우리가 정수를 입력받는 어떤 함수를 만들 때 기본적으로 고려해야 되는 게 최대값, int max, 그 다음에 0, 최소값, 그리고 양수, 음수 하나씩 해보면 돼요. 최소 5가지는 해봐야 될 거예요. 근데 얘는 그 나머지는 잘 동작하는데 int min일 때는 동작을 안 해요. 왜냐하면은 int min은 양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양수로 바꿀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그럼 어디서 해야 되냐? 여기서 하면 돼요. 10을 모듈로 했는데 양수면 5를 주고 음수면 마이너스 5를 줘요. 그러면 그 5 마이너스 5 준 걸 음수일 때는 양수로 바꿔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짜면은 방금 작성된 거를
다 할 수 있어요. 그럼 얘는 왜 또 화일문을 짰냐? 모르는 거죠. n이 몇 자리인지. n이 한 자릿수 올 수 있고 두 자릿수 있고 세 자릿수 오는데 만약 내가 네 자릿수가 왔는데 네 번 반복해야 되는 거 알아. 그럼 폼을 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몇 번 반복해야 되는지를 n만 보고는 그걸 미리 계산할 수 없으니까 계산할 수는 있죠. 근데 그걸 계산하고 있고 또다시 이걸 하는 건 바보짓이지. 그래서 얘는 화일문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수 문제에서 정수에 있는 개별 수들을 갖고 뭔가 해야 된다. 그러면 모듈러 연산을 이해해야 되겠고 나머지 그러니까 나누는 거 알아야 되겠고 음수일 때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그 음수일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음수를 양수로 바꾸는데 음수를 양수로 언제 바꾸냐 그 지점을 잘 생각해야 돼요. 아까처럼 저 위에서 바꾸면 안 돼. 지금 얘는 int min이 들어와도 동작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int min이 들어와도 그 int min에 있는 정수의 개수들, 뭐 3의 개수, 2의 개수를 다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뭐지? 우리 지난번 과제에서도 봤듯이 문자열 처리할 때 문자열에 있는 문자에 관련된 빈도수를 계산해야 된다. 그러면 늘 26개짜리 배열을 활용하시면 돼요. 26개짜리 배열. 그런데 지난번 문제 한번 잠깐만 얘기해 보면 이렇게 선언을 하게 되면 26개짜리 배열이잖아요. 소문자가 26개니까 26개짜리 배열이에요. 그런데 얘는 우리가 얘의 그 문자열에 있는 문자들의 빈도수를 계산하려고 그러면 그 빈도수가 그 0으로 우선 초기화돼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만들면 초기화가 안 돼요. 초기화가 안 돼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은 0으로 초기화돼요. 즉 내가 필요한 용량을 알고 있어. 용량을 알고 있어요. 용량을 알고 있고 0으로 초기화가 돼도 돼. 그러면 벡터를 안 쓰고 배열을 쓰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용량을 몰라. 얼마만큼 필요할지. 그러면 배열을 쓰기가 힘들어요. 배열을 쓰기 힘들고 뭘 써야 되냐면 동적 배열을 써야 돼요. 크기를 모르니까 동적 배열을 써야 되는데 동적 배열을 쓸 때에는 차라리 동적 배열을 내가 직접 new delete 하지 않고 뭘 쓰면 좋아요? 벡터를 쓰면 좋습니다. 그리고 벡터를 쓸 때 또 하나의 이점은 뭐냐면 이렇게 하면 이 벡터의 용량은 얼마가 돼요? 26이 돼요. 크기도 26, 용량도 26이고 각각에 있는 값들이 뭘로 초기화돼요? 0으로 초기화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26개를 확보하고 뭘로 초기화돼요? int max 값으로 초기화돼요. 즉 벡터가 언제 또 효과적으로 우리가 프로그램할 수 있냐면은 0이 아닌 다른 값으로 초기화를 해야 될 때 벡터를 쓰면은 되게 간결하게 프로그램할 수 있어요. 만약 내가 쟤를 프리퀀시를 초기화하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함수를 불러서 추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벡터는 이렇게 한 줄에 생성과 동시에 추계할 수 있으니까 벡터를 쓰는 게 좀 더 문장수를 줄이고 깔끔하게 프로그램하는 방법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요것과 요거가 뭐냐면 반복자의 시작과 끝이에요. frequency를 주면은 시작 주소잖아요. 그리고 frequency 플러스 26은 맨 마지막 요소가 있는 자리가 아니라 그 다음 요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프로그램에서 구간을 나타낼 때 닫힌 구간을 안 써요. 프로그램 할 때 우리가 구간 표시할 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거든요. 그럼 A에서 시작해서 B에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보통 프로그램에서는 이렇게 써요. 이런 구간을 써요. A에서 시작하는데 A 포함이죠. 근데 B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begin, end 하면은 end 위치는 포함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frequency 플러스 26을 하게 되면은 벗어난 주소죠. 근데 그 주소에 데이터를 저장하지 않고 그 전까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구간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나지 않고 주로 프로그램에서는 늘 이런 식으로 많이 나타내요. 앞에 시작 구간은 닫힌 구간이고요. 끝은 열린 구간이에요. 그래서 걔를 포함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벡터를 자세히 설명 안 했지만 벡터를 좀 잘 쓰셨으면 좋겠고 여기서처럼 이 벡터는 덩치 큰 애이기 때문에 이 항상 참조를 보내야 돼요. 그리고 참조를 보내는데 이 안에서 벡터의 내용을 수정하지 않을 거면 컨스트를 붙여주는 거고요. 얘를 안에서 수정해야 되면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컨스트를. 시간이 남았으니까. 이거 ugly number. 얘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양의 정수인데 positive numbers whose prime factors 소인수가 2, 3, 5 2, 3, 5만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2, 3,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으면은 문제가 되는 거죠. 이, 3, 5예요. 2, 3, 5. 그러면 우선 2, 3, 5 외에 다른 소인수가 있는지 보려 그러면 2로 계속 나눠보고 3으로 계속 나눠보고 5로 계속 나눠본 다음에 남는 게 1이면 그 값이 1이면은 2, 3, 5만 있는 거죠. 근데 그 외의 값이 있으면 1이 아니면 그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어그리 넘버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좀 더 효과적으로 짤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맞나요? 그러니까 대략 짜보는 거예요. 2로 계속 나눠봐야 되고 3으로 계속 나눠봐야 되고 5로 계속 나눠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다 나눠봤는데 1이 나오면 어글리 넘버이고 1이 아니라 7이 나오거나 뭐 다른 뭐 13이나 다른 소인수를 갖고 있는 수면은 얘는 어글리 넘버가 아닌 거죠. 그러면은 우선 먼저 2로 해보고 3으로 해보고 5로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면 아까랑 똑같아지나요? M mod D가 0이 아니면 거꾸로 돼야 되겠네. 이렇게 돼야 되나요? 2로 나눠지면은 계속 나누는 거예요. 근데 2로 안 나눠지면은 빠져나와야 되는 거죠. 빠져나가고 3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똑같이 다 바꿔보면은 이렇게 만들면 되나요? 그러니까 제가 뭘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요 예제는 내가 처음에 어떻게 짜요. 그래서 대략 돌아가는 것 같아. 그럼 이렇게 손 털지 말고 한번 내 코드를 보고 좀 더 깔끔하게 바꿀 수 없는지를 고민해 보라는 거예요. 그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내 프로그래밍이 늡니다. 그리고 내가 그걸 못했어. 나는 개선을 못 시켰어. 근데 친구 걸 봤더니 친구는 나보다 훨씬 더 깔끔하게 짠 것 같아. 그러면 그 코드를 통해서 내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다음부터는 그렇게 짜거나 그렇게 바로 못 짜더라도 그걸 기억하고 있다가 내가 짠 코드를 문제점을 찾고 문제점이라기보다는 돌아는 가는 거죠. 근데 코드가 깔끔한 건 아닌 거지. 그러면 그 코드를 깔끔하게 바꾸도록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해보시면 그렇습니다.